오늘 이야기해볼 인물은 바로 마리아 테레지아입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군주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남긴 인물이죠.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174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제국은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붕괴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나라 국가는 텅텅 비었고 군대는 월급도 못 받아서 와야 될 지경이었죠. 주변 나라들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군침을 흘리고 있었고요. 정말이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신세였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위기의 한가운데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23살, 정치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마리아 테레지아였죠.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과연 그녀는 이 거대한 제국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마리아 테레지아가 물려받은 유산에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모두가 그녀의 상속을 불가능하다고 봤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바로 이 국사조칙이라는 문서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카를 6세가 아들 없이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법적인 안전장치였어요. 하지만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성이 그 거대한 영토를 전부 물려받는다니요. 주변국들은 이걸 그냥 종이 쪼가리 정도로 생각했고 바로 이 점이 그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고 맙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암담했는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왼쪽에 오스트리아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군대는 오합지졸에, 통치자는 경험 없는 젊은 여성이었죠. 그런데 오른쪽에 프로이센은요. 재정은 튼튼하고 군대는 유럽 최강인데다 야심으로 가득 찬 왕 프리드리히 2세가 버티고 있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예상대로 그녀의 통치는 시작부터 거대한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거대한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즉위한 지 고작 몇 주 만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죠. 곧바로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땅인 슐레지엔을 침공합니다. 이건 사실상 강력한 남성 군주가 내 자리는 내 거야 라고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침공은요, 그냥 작은 국경 분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프랑스, 영국 같은 유럽의 강대국들이 전부 뛰어드는 거대한 국제전으로 번졌죠. 무려 8년 동안이나요. 합스부르크 제국이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리아 테레지아는 포기하지 않고 직접 귀족들을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8년의 전쟁 끝에 결과는 쓰라린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유럽 전체로부터 자신의 통치권을 인정받고 합스부르크의 영토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그 대가는 정말 뼈아팠습니다. 가장 부유했던 땅 슐레지엔을 프로이센에 영원히 넘겨줘야 했거든요. 이 패배는 그녀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 기나긴 전쟁을 겪으면서 마리아 테레지아는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 낡고 삐걱거리는 국가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는 미래가 없다는 걸요. 그녀는 이 위기를 제국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기회로 삼기로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숫자 1만 명.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녀가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새로 뽑은 전문 공무원의 수입니다. 이들을 통해 세금을 제대로 걷고 황제의 명령이 제국 구석구석까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중앙집권 체제를 만든 거죠. 이게 바로 그녀가 추진한 개혁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슐레지엔을 빼앗겼던 그 치욕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곧바로 군대 개혁에 착수합니다. 10만 명이 넘는 상비군을 만들고 제대로 된 장교를 키우기 위해 사관학교를 세웠죠. 다시는 군대가 약해서 나라 땅을 뺏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그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개혁은 단순히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녀의 업적 중 가장 혁신적인 걸 꼽으라면 바로 이걸 겁니다. 제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초등교육을 의무화한 거죠.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상이었고 제국의 기초 체력을 키우려는 그녀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그녀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극도로 보수적인 국가의 통치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시작하여 더 큰 성공의 길을 닦았다. 그러니까 그녀는 모든 걸 뒤엎는 혁명가는 아니었지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제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 아주 유능한 개혁가였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안으로는 제국을 단단하게 다진 마리아 테레지아.
이제 그녀의 시선은 다시 제국 밖 유럽의 외교 무대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정치와 가족을 이용해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확장해 나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유럽 외교사를 뒤흔든 그 유명한 외교혁명입니다. 수십 년간 동맹이었던 영국을 버리고 원수지간이었던 프랑스와 손을 잡은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거죠. 목적은 단 하나, 공동의 적이 된 프로이센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냉철한 현실주의가 돋보이는 순간이죠. 자, 이렇게 프랑스라는 새로운 동맹과 함께 그녀는 평생의 수건이었던 슐레지엔 탈환을 위해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7년 전쟁인데요. 하지만 그 결과는 글쎄요, 좀 허무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전쟁 전의 상태로 돌아갔거든요. 슐레지엔은 여전히 프로이센의 땅으로 남았습니다. 전쟁만으로는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그녀는 이제 다른 카드를 꺼내 듭니다. 바로 자녀들을 이용한 결혼 외교죠. 그녀에게는 무려 1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특히 딸들을 유럽의 주요 왕가와 정략 결혼시켜 합스부르크의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프랑스 루이 16세와 결혼한 막내딸 마리 앙투아네트입니다. 자, 이제 그녀의 40년에 걸친 파란만장한 통치로 한번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과연 그녀는 역사에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그녀의 40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한순간도 평온할 날이 없었죠. 벼랑 끝에서 왕위를 이어받아 전쟁을 치르고 유럽의 외교 지도를 새로 그리고 마침내 안정된 제국을 후대에 물려주기까지 정말 굵직한 사건들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녀가 처음 제국을 물려받았을 때와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텅 비었던 국고는 흑자로, 오합지졸 군대는 강력한 상비군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권력은 효율적인 중앙관료제로, 그리고 교육 시스템까지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통치가 완벽했다는 건 아닙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제국을 안정시키고 현대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독일 지역의 주도권은 결국 프로이센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그녀의 종교적 불관용 정책 역시 그녀의 통치가 남긴 어두운 측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공과 과를 다 따져보더라도 결국 이 한 문장으로 그녀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쓰러져가던 제국을 물려받아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효율적이며 현대적인 국가로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인물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왕조를 지키기 위해 냉혹한 결정을 내렸던 구시대의 군주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